안녕하세요, 율레입니다. 오늘은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산 46-1번지에 있는 임평대군 묘소에 왔습니다. 인조와 인현왕후 사이에서 아들 넷을 두었는데 임평대군이 셋째 아들입니다. 병자호란이 끝나자 큰형 소현세자, 그리고 훗날 효종이 되는 복림대군과 함께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소현세자는 9년, 복림대군은 8년 동안 볼모로 잡혀 있었는데 임평대군은 이듬해 돌아왔고 이후 형들이 있는 청나라 사은사로 4차례 다녀왔습니다. 제자백가에 정통하였고 시서와에 능했던 임평대군은 37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졌습니다. 처음 대군의 묘소는 경기도 광주에 있었는데 70년이 되는 해인 1693년에 이곳으로 이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풍수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기우선으로 달려온 생기가 임평대군 묘소에서 진열을 생성하고 남은 여기는 160도로 빠져나가 좌양은 임좌 병양입니다. 여기는 표시한 지점에서 수기를 만나 멈추었습니다. 임평대군의 묘소는 적확하게 점열이 이루어진 명당으로 역량 또한 대단합니다. 풍수인들 사이에서 명당의 주인은 정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임평대군의 묘역은 원래 선조의 정비인 의인왕을 모시고 훗날 선조도 이 자리에 잠들려고 했답니다. 선조실록 33년 9월 2일자 기사를 보면 의인왕을 모시기 위해 5천여 명을 징발하여 40여일 동안 공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7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니 얼마나 고디고 위험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곧인 역사가 마무리될 즈음 참봉 박자우가 호순신의 지리신법으로 볼 때 수와 기극, 즉 물이 불을 극하고 꺼리기 때문에 흉기라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이런 상소가 올라오니 조정에서는 꽤 시끄러웠던 모양입니다. 실록의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다수 신하는 신평이 명당자리이니 이곳에 의인왕을 모시라고 간언하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신평 땅을 버리고 다른 곳을 찾는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대사원을 지낸 정구의 상소문을 보면 요망한 박자우의 말에 시작되고 나중에는 중국에서 온 섭정국이라는 자의 황당한 말에 흔들린 나머지 결국 명당자리를 버리게 되었다 해서 근심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섭정국의 황당한 말이란 이 자리를 두고 죽은 뱀장어가 칼등에 걸쳐있는 형상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선조는 대수신례의 간언을 뒤로 하고 의인왕후의 장지를 권은능 안에서 다시 정하라고 명했습니다. 의인왕후의 장지를 두고 고민했을 선조의 마음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내조상 모실 묘자리를 정해놨는데 누가 죽은 뱀장어가 칼등에 걸쳐있는 형상으로 한다면 고민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고민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공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찌됐든 선조는 섭정국에 되지도 않는 소리에 마음이 흔들려 결국 이 자리에 들지 못했습니다. 명당의 주인은 따로 있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약 90년 후 임평대군의 묘소가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임평대군이 이 자리에 잠들 수 있었던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평대군에게는 4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복령군이 32세에 일찍 죽고 복창군, 복선군, 복평군 3형제는 숙종 때 역무를 꾀했다는 지목으로 사사되었습니다. 이른바 삼복의 옥입니다. 후손들은 임평대군의 묘자리가 나빠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여 지금의 이 자리로 이장하였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조상의 묘소를 이장하겠다고 결정할 때는 나름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 집안의 우환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흉지에 계신 조상을 명당에 모시면 하루아침에
천지개벽되듯 새로운 세상이 열릴까요? 조상을 명당에 모시고 사업하는 사람은 큰 부자가 되는 것을 기대할 것이고, 공직에 있는 사람은 벼락 출세와 자식의 취업이나 합격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도저도 아니면 최소한 로또 당첨 정도를 기대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평대군을 이 자리에 모시고 그 후손들이 어땠는지 살펴보면 명당발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장 시기와 후손들의 생년을 유추하면 대군의 손자인 의원군 이역이 이장을 결정했다고 판단합니다. 의원군이 1693년 조부묘소를 포천으로 이장하고 그의 둘째 아들 안흥군 이숙이 태어났습니다. 안흥군이 10월생인 것으로 봐서 임평대군을 이장하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흥군은 태어나면서부터 언어와 청각장애뿐만 아니라 불치병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으로 이장을 하고 이런 아들이 태어났으니 조부모 산소를 잘못 이장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느 사람 같으면 조부의 묘자리를 탓하고 또 다른 자리를 찾을 법도 한데 의원군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록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아들이지만 의원군은 사물을 통해 손수 가르치고 설명하여 마음으로 깨닫게 하였답니다. 그러다 보니 안흥군은 글을 알아 사람들과 필담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고, 나중에는 지식의 지평이 넓어져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안흥군 슬하에 2남 6녀를 두고 74세 일기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리고 안흥군의 고손자가 조선 후기 역사의 한 획을 그은 흥선대원군 이항입니다. 임평대군을 이 자리에 모시고 128년 후 흥선대원군이 태어났습니다. 일부 풍수인은 임평대군을 이 자리에 모셨기 때문에 왕의 아버지가 된 흥선대원군이 태어났고 고종과 순종이 황제가 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 왕기가 서려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흥선대원군은 임평대군의 8세 손입니다. 해서 흥선대원군의 기질에 영향을 미쳤을지라도 사주팔자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조상의 묘소를 이장하려고 합니다. 임평대군 묘소도 이런 마음에서 이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하제일명당에 조상을 모셨다고 해서 망한 사업이 불같이 일어난 일 없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습니다. 조상을 명당에 모시는 것은 가문과 자신의 삶에 있어 나비의 작은 날갯짓입니다. 조상을 명당에 모시면 피부로 느낄 수 없는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될 뿐입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는 연쇄적이고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종래에는 큰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